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하늘은 굉장히 쾌청한데요.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목감기 걸리기 정말 쉬운 계절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따끈한 레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 레몬차가요, 집에서 정말 만들기도 쉽고요. 레몬청은 또 금방 우러나서 냉장고에 두시고 가끔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윤선의 제안입니다. 네. 그냥 집에서 레몬차나 끓여 마시고 근처 산에서 울긋불긋 단풍이나 보면 참 행복한 계절인데요. 신문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하셨나요? 저는 우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에 전격 가담을 했는데요.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었나요?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상급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다 끝난 무상급식을 정부 여당이 또다시 꺼내서 여기에 논쟁에 불을 붙이는 까닭,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벌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나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정부가 알아서들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3세에서 5세 사이에 무상보육을 반드시 하라. 박 대통령의 공약을 관철하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교육복지 예산 돌려막기를 강권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팟짱은 오늘 두 편의 색깔 있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색깔 있는 인터뷰는 앞서 말씀드린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연결합니다. 박 교육감은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을 하라라고 주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무상파티 구호 정치로 우파의 아이콘이 되어서 대선 후보가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박 교육감님과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함께하는 종창 브라더스.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색깔 있는 장소에서 두 분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곡차 데이트 컨셉입니다. 지난 6일 저희가 서울 서교동의 한 곡차집에서 2천억대 해군 납품 비리,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전 회의,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정작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축소나 삭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정감사를 선결 조건으로 걸고 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오늘 팟짱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최근에 논란이 붙었던 무상급식 지원 논란 그리고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저 박종훈입니다. 네, 교육감님 저희 팟짱 인터뷰 처음이신데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평소에 오마이뉴스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송이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난 3일인 것 같아요. 딱 일주일 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홍준표 지사가 이 특정 감사를 선결 조건으로 걸고 이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정 감사라는 게 어떤 건지 청취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를 받으면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네.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와서 네. 저희들은 도가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인 학교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거 지방교육자치법에도 그렇고 네. 이제 도는 법적으로 감사할 권한이 없고 우리가 감사를 받는 순간 우리가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 데가 있어서 숨기기 위해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도에서는 풍깁니다만, 네. 도는 우리를 감사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고, 네.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 예. 15조에 보면 네.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도는 그 규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을 들고 이것은 포괄적인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네. 감사는 처분권이 전제가 된 것이어서 절대로 법적으로 감사할 권한은 없고 네네. 저들이 이야기하는 지도 감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최근 9월달 도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네네. 학교급식 지원조례 15조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했으나 네네. 지원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례에 규정된 지도 감독권은 행사해왔고 네네.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도가 우리한테 통보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뒤에 느닷없이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감사 없는 곳에 지원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구호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네.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게요. 언론에는 그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뭔가 도교육청이 예산에서 뭔가 급식비 예산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실상은 도는 감사할 권한이 없고 이렇게 만약에 도가 감사를 하도록 하면 교육청은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를 들어가지고 계속 지도감독 규정을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계속 특정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근 9월까지도 도가 공문을 보내서 적정하게 지원비가 잘 집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에 특정 감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주변에서 다들 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하고 계시고 네. 그 점을 저도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언론에는 홍준표 지사가 중앙 정치에 좀 목말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계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권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상남도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가 좀 돌고 있나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네. 지사께서 이제 대권 행보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십니다. 그런 주변의 이야기가 대체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앞서 홍준표 지사가 현재 구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홍 지사가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상 파티할 때냐라고 주장을 좀 했는데요. 이 주장의 진위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학교 급식을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진보 좌파의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네.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쓰셨거든요. 그랬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상급식은 좌파의 것이고 스스로는 우파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학교 급식 이것은 이미 경남의 경우만 해도 8년째 네. 처음 시작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게 출발했지만 도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하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미 확대된 마당에 네. 이 문제를 어떤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은 저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에서의 복지는 네. 저는 네. 이른바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밖에는 많이 계시지만 학교 안에서의 복지는 저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네. 또 선별적 복지에 있어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학교 복지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걷는 한이 있어도 학교 복지는 보편적 복지여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무상 파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네. 복지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네. 가장 낮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상태에서 우리가 무상 복지의 파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보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 이것은 무상급식은 진보 좌파들이 나는 좌빨들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폄훼를 하고 본인 스스로 우파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교육감님의 지적도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8년째 경상남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홍준표 지사에 의해서 중단이 되게 된다면 8년 만에 무상급식이 중단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건데요. 이를테면 홍 지사가 직접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면서 시군도 잇따라서 그럼 우리도 예산 삭감에 동참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실제 기초단위들까지도 홍 지사가 압박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건가요? 노골적으로 급식 지원을 중단 선언을 하면서 네. 기초자치단체가 급식비 지원을 하면 네.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도의 지원금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시장 군수님들의 어려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군에서부터 먼저 출발한 이 무상급식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이 될 때 당장 내년 3월 달이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고갈이 됩니다. 예. 작년 수준의 그 학교 급식을 네. 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이 고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부모님들에게 돈을 받든지 네. 아니면은 도시락을 싸오게 하든지 하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네. 그때 과연 그 학부모님들이 여러 요구를 네. 우리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내실지 저로서는 참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네. 홍 지사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결과적으로 또다시 밥그릇 앞에서 상처받는 일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예. 실제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경상남도의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418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아이들의 연간 지원금을 빼고 나면 네. 110억 정도가 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내년 3월 달 정도까지밖에 급식이 안 되는데 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네. 뭐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하고 싶지만 저희들도 뭐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네. 뭐 무상급식에만 이렇게 그 지원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사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이 참 많은 속에서 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조금 다른 영역은 다 조금씩 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급식비만큼은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네. 당장 그러면 3월까지는 어떻게든 그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자꾸 의아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와서 저는 이런 그 반성을 합니다. 최근 8년 동안 서서 조금씩 무상급식이 늘어가면서 네. 이 재원 확보의 안정적인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법정 전입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정 전입금이 아니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그 어떤 지원금이다가 보니까 네. 지자체가 변심만 하면 재원이 끊어져 버리는 도내에 학생이 50만 명인데 네. 이 50만 명의 학교 급식이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네. 이게 그냥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네. 재원 확보 방안을 좀 더 안정적인 그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 어떤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힘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법정 전입금으로 해놨으면 지자체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예산의 중단 없이 갈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거는 지금 지자체 지원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뭐 오늘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면 그날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든 빨리 법정 전입금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자체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상급식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돈을 내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니 이건 좀 일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면 이와 동시에 네. 어떤 그 전국적인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위한 뭐 범국민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6일 교육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윤한홍 경남도 그 행정부지사가 김명훈 부교육감님하고 같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어, 지난 2월 달에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네. 급식 지원을 줄이겠다, 안 된다, 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러면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네. 뭐 그 합의서가 그 간단합니다. 3개 조문입니다. 네. 제1항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도가 62.5% 우리가 37.5% 이렇게 그 부담 뭐 식품비를 분담을 하자라고 네네네. 이제 합의가 되었고 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합의도 있었을 뿐더러 또 지난 10월 15일 도에서 우리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네. 내년에는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네네. 뭐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 한다는 것은 네. 이게 어떤 도라는 기관 전체의 어떤 의사인지 네. 아니면은 지도자 한 분의 의사인지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네. 윤인국 경상남도 행정과장이요. 당시 예. 합의했던 것은 도교육청 예산 지원 요청이었고 올해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던데요. 그 이제 그 아마 뭐 그 행정과장께서 네. 이제 뭐 지사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참 그 조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거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네.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네. 오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뭐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이게 전체 50만 명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문제가 홍준표 지사 말 한마디로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경남도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이를테면 홍 지사에 이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또 한 번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가 한 30% 정도 하라라는 이재정 교육감의 제안을 거부한 것인데 이를테면 경상남도를 시작을 해서 경기도까지 퍼진 셈이 된 건데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문제는 이제 그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기도의 경우는 좀 지원 그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네. 지금까지도 도는 일체 지원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지원을 해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이번에 아마 교육감께서 네. 도도 그 중에서 일부를 분담을 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또는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이렇게 도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 입장이셨을 텐데 마치 하던 것을 끊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좀 안타깝네요. 뭐 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된 마당에서 이제는 뭐 그 중앙 정치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경기도의 경우에도 그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고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어서 어찌됐든 그 무상급식의 필요성의 절절함을 느낀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확대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저나 정부 여당이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의제인 무상급식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도 이제 나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쟁점을 삼는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네. 정말 정치적인 유불리를 학생들의 급식으로 이렇게 그 판을 짠다면, 네. 저는 그것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정도 지경에 왔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네. 좀 더 확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춘추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누리과정, 그러니까 3살부터 5살 사이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것은 반드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경상남도는 괜찮은가요? 저희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했다가 네. 최근에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어서 일부 저희들은 3.9개월 분을 겨우 편성을 했습니다. 뭐 3.9개월이라는 것은 내년 4월 달까지 가면 또다시 이게 고갈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희 청와대나 교육부 장관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네. 무상급식 예산 이제 빼서 네. 누리과정 하라는 그 이야기는 참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써 10년 가까이를 조금씩 확대해 왔던 이 어떤 그 무상급식을 이제 네. 포기하고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이거 뭐 전면 배치되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다 성질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이나 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교육 복지를 버리고 새로운 복지에 투여하라. 이건 좀 뭐 문제가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을 네. 뭐 권력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네. 이를테면 무상급식은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그러니까 부상보육으로 돌려막아라. 예산의 파이는 똑같으니 그거를 바꿔라. 뭐 이런 식의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법적인 논쟁은 뭐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누리 과정은 누리 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또 해석입니다. 네. 지난달 7일, 28일 두 차례의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렸고 또 지난주에도 협의회가 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내부의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들. 내부의 좀 논의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 경남의 경우만 해도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2,880억 원이 필요한 대단히 사업입니다.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매달 돈을 30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는 것은 네. 이건 뭐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단히 큰 사업인데 네.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 맡기면서 네. 오히려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네. 3,300억 원을 적게 주면서 우리 경남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3,000억이 넘는 돈을 적게 주면서 아이고. 이런 2,880억짜리 사업을 우리 보고 떠넘긴다는 것은 네. 이제 우리는 3, 4, 5세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정도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이 일을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 네. 뭐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니까 네.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뭐 저희들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뭐 그러지 않고는 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복지국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파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둘 다 확대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이어서 이제 무상보육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상의료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복지국가의 꿈을 계속 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가면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복지를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최근 이 무상급식은 세금복지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게 좀 복지 철학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저에는 어떤 게 좀 있는 건가요? 무상급식을 일컬어서 외부에서는 뭐 공짜밥이라는 그런 아주 듣기 민망한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이건 공짜밥이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밥이고, 네. 급식은 교육이기 때문에 네. 의무 교육 아래에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급식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네. 주는 것은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 세금을 가지고 급식에 쓰든 어린이들의 그 보육에 쓰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일 뿐이지, 네. 이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닌데, 네. 이것을 교습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씩 그 부담을 더하고 하는 이런 형식을,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것은 네.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우리가 같이 애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저희가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복지 철학에 대해서 어떤 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주장한 공약을 관철하는 것에만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육감님, 오늘 아침 일찍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주말에 하동에서 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네. 이 학생이 자기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1년에 급식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네. 이 급식비를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하는데, 이 급식비 지원이 끊어지면 기숙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숙사에서 나오면 먹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급식의 중단이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확대되는 것을 아마 우리 도지사님이나 정치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간단한 한 학부모가 학생에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는 급식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주 심각한 우리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 무상급식, 법정 전입금을 제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 범국민운동 벌여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각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